남태평양에 뜬 바다 정원 팔라우. 34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절경을 이루는데요. 그 섬들 사이로 날렵한 몸매의 고기들이 유영을 하는 모습이 손에 잡힐 듯 보이고, 수많은 섬들 속에는 경탄을 자아내는 비경들이 숨겨져 있는 천혜의 낙원이지요. 특히 에메랄드빛 물과 산호초가 어우러진 바다는 세계의 스쿠버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노니는 팔라우의 청정 바닷속 세상은 보는 이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 환상에서 팔라우를 만납니다. 해안도로가 멋진 이곳은 팔라우의 중심지 수도 코롤입니다. 바삐 이동한 홀리 피셔맨이 처음 찾아간 곳은 역시 낚시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 해외 원정 낚시에서 현지 낚시점 답사는 필수 코스죠. 주로 대부분이 파핑하고 지깅 낚시를 많이 하네요. 이건 트롤링. 배에다 이렇게 꽂게 되어 있는 것도 다 돼 있고. 오. 우리 가이드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롤라. 오, 이게 지깅 때구나. 지깅 마스터라고 써 있네. 전부 다 바다 루어 종류만, 그리고 트롤링 종류만 있고. 좀 그러네. 플라이 쪽은 하나도 없네. 예상은 했지만 낚시점에는 온통 지깅과 트롤링 등에 쓰이는 장비와 미끼 종류들만이 전시돼 있습니다. 홀리 피셔맨, 호기롭게 플라이 낚시로 도전해보기로 했지만 조금은 불안해지는군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상점 주인에게 팔라우 낚시 정보를 듣습니다. Yeah, Chebari, big Chebari. 바라쿠다? Yeah, Baraguda. It's a lot of kind of fish in Palau. Yeah. Easy to catch. 팔라우의 대형 어종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채비들도 큼지막합니다. Yeah, I do casting and jigging, and sometimes deep water. Onaga. Yeah. Shiburs. 지금 스타일이 낚시, 지깅 낚시는 잘하시게 생겼네. 주인의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팔라우의 대형 어종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플라이 낚시는 모험 같은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이런 포포들을 사용해서 낚죠. 저희가 내일 쓸 게 크게 머리는 이만하고 뒤에 테일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플라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하지만 형태나 크기를 확인한 홀리 피셔맨, 충분히 가능하리라 자신감을 가집니다. 루어에서도 쓰긴 쓰겠지만 트롤링 할 때 많이 쓰는 거. 저 지금 큰 것도 있네. 여기가 라이센스를 끊는 데구나. 현지 낚시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이곳은 코롤 지역 보안관 사무소입니다. 팔라우는 바다를 주요한 수입원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바다 훼손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하지요.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도 정해져 있고 낚시를 하려면 라이센스도 필요합니다. 팔라우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끊어야 됩니다. 20불입니다. 1인당. 근데 한번 끊게 되면 여기 머물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이 라이센스만 갖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네요. 하루 낚시하는 분들은 조금 손해겠어요. 저희는 한 2, 3일 정도 낚시를 더 할 거고. 낚시 라이센스를 마련하자마자 달려간 곳은 주변에 위치한 말라카 비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일행을 반긴 것은 현지의 원숭이입니다. 아니 냄새나. 요가 원숭이 막 몸을 막 뒤틀고.
야, 너 여기 놀고 있어. 낚시 갔다 올게. 아무래도 촬영팀의 카메라가 신기한 모양이군요. 떨어질 생각을 않고 재롱을 떠는 모습이 마치 아기 같습니다. 출발. 우여곡절 끝에 원숭이를 떼어놓고 배에 오릅니다. 이 작은 항에서 팔라우 섬의 거의 모든 낚싯배들이 출항을 한다는데요. This is first day. First day. Come here this way. Come back. 일단 출항에 앞서 지도를 통해서 낚시갈 지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You try that one. 섬들이 이제 수중능선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이 환초대까지 나가게 되네. 그쪽이 이제 그 파도가 많이 안 쳐서 그쪽으로 들어간답니다. Many fish. Yeah, many fish. And big. Big fish. 어. Can see more easy. 팔라우에서는 대부분의 낚시가 섬을 에워싼 환초대에서 이루어집니다. 밀키웨이라 불리는 환초대는 수백만 년간 침식된 산호가루가 쌓여 만들어진 지역인데요. 섬들로 둘러싸인 바다를 가로질러 나가는 길은 마치 아름다운 협곡을 따라 래프팅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본계 원주민으로 팔라우 최고의 선장으로 꼽히는 보버스 씨와 그의 조카 랜스, 그리고 홀리 피셔맨이 단출하게 출발했습니다. 모터 소리가 높아지고 먼 바다로 나아갈수록 홀리 피셔맨도 기대에 부푼니다. 첫 경험이 힘든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보면 이 처음 팔라우에서의 낚시 최소한의 어떤 가능성은 봤어요. 오늘 이 가능성을 받고 어떤 뭔가 이 좋은 예감이 들어요. 뭐 쥐치나 아니면 그런 큰 대형 어종에 대한 그 지금 기대가 있습니다. 첫 도전이지만 사전 정보에 따르면 불가능도 아닌 일. 플라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볼 생각입니다. 20-30분가량 달리니 멀리 밝은 물빛으로 수심이 얕아 보이는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밀키웨이입니다. 수심 200-300여 미터의 깊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솟아올라 있는데요. 수심이 얕아서 천연의 방파제 역할을 하죠. 이 밀키웨이 덕분에 팔라우 섬 연안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절경이네, 절경. 이 팔라우 이 군도에서 약 한 30분 정도 나와서 그쪽에 이제 팔라우 길이만큼의 또 긴 지금 환초대가 올라 있어요. 와, 멋있네. 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런 곳에서도 빅피쉬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천혜의 포인트를 만나자 홀리 피셔맨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대형 어종을 노리는 만큼 채비도 국내에선 쓰지 않던 최강으로 마련했습니다. 있는 힘껏 첫 캐스팅을 해봅니다. 워낙 무거운 13홀 로드라 투핸드 캐스팅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 때문에 줄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대를 가누리야 바람에 날리는 줄을 관리하랴 시작부터 정신이 없군요. 반면 보버스 선장은 익숙한 퍼퍼를 이용한 캐스팅 낚시로 편안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퍼퍼와 릴 채비로 낚시를 사용하면 손맛을 보기는 훨씬 수월할 것을 굳이 비거리도 최대 30m밖에 나오지 않는 플라이 채비를 힘들게 고집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홀리 피셔맨이 힘겨운 플라이 낚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기를 뭘 잡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해요. 낚시라는 게 사실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냥 투망 던지고 이 사이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가고 멀리 가고 뭐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왔어! 아, 바라쿠다 새끼입니다. 바라쿠다. 첫 입질의 주인공은 니들피쉬. 우리나라에서는 동갈치로 불리는 녀석입니다.
바라쿠다의 새끼로 오해할 만큼 좋은 손맛이었는데 조금은 허탈해지는군요. 작은 거 썼더니 이거 예쁘네요. 와. 하지만 이 녀석도 무시할 수 없는 어종입니다. 이름처럼 바늘같이 뾰족하고 길게 생긴 니들피쉬의 주둥이는 워낙 날카로워서 간혹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죠. 말레이시아에선 한 어부가 포식자를 피해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른 이 녀석에게 가슴을 찔려 사망한 사고도 있을 정도였죠. 자, 가라. 지금 포퍼도 아주 작은 거.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중에 지금 제일 작은 포퍼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베스용으로 쓰는 건데 반응이 좀 작다거나 없다거나 약하다거나 그러면 좀 더 큰 패턴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더 사이즈를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닥채비로 그 수면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또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포퍼를 세팅해 놓고 바다 상황에 맞게 포퍼를 만들어 달아서 새롭게 타잉 작업도 해왔는데요. 과연 그의 노력이 효력을 볼 수 있을지. 일단 첫 시동이 걸린 곳에 만족하며 다시 채비를 던져넣습니다. 이번에는 보버스 선장에게 뭔가 반응이 왔나 본데요. 수월하게 감기는 걸 보니 바늘에 걸리진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일단 반응이 있는 것은 좋은 신호. 빠르게 리를 감아 들이더니 다시 캐스팅을 합니다. 이 포인트는 팔라우 섬의 동쪽으로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뒷바람이 지금 무지하게 셉니다. 캐스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곳은 평소 스네퍼류나 트레발리종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라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불고 물살도 상당히 거칠어서 낚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버스 선장에게 멋진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대의 휘임새가 만만치 않은 것이 제법 기대가 되는데요. 팔라우 바다에서 낚시로 잔뼈가 굵은 보버스 선장. 능숙하게 대를 조절하며 제압해 나갑니다. 워낙 날랜 녀석들이라서 드랙을 조금만 늦춰도 산호 속을 파고들기 때문에 드랙을 강하게 조절하고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수면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리 큰 녀석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GT일까요? 그러나 드러난 녀석은 레드 스냅퍼로군요. 붉은 빛이 선명합니다. 네, 레드 스냅퍼라고 합니다. 이빨도 세고. 지금 이제 선장님이 먼저 이제 탐색을 해본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고기가 있는지. 죽이네. 캡틴. Red Emperor, Long Nose Emperor, Yellow Lip Emperor, Jobefish, Trevallies, all different types. 레드 스냅퍼는 팔라우에서는 최고의 맛으로 꼽히는 어종인데요. 돔과로 생김새나 색깔, 맛에서도 우리나라의 참돔과 유사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루어에 약간 반응이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 선장님이 이제 처음 이 자리 잡은 데서 한번 탐색을 해보셨는데 타버터의 반응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이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입질이 왔습니다. 큰 놈이 아니에요. 에이.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양이군요. 조그만 놈이. 홀리피셔맨의 두 번째 조과는 조그만 녀석입니다. 기대하던 고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면 재미있겠네.
아이고 귀여워라. 입이 노란색, 그 루즈를 싹 발라놓은 것처럼 입 속안은 또 빨개요. 아이고 참, 노란색, 빨간색 뭐, 어휴, 꼭 속안에 지금 뭐 케찹을 한 움큼 이렇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옐로우 립이랍니다. 이런 거 갖고 이제 뭐 어패로도 깨먹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 잡아 먹을 거고. 근데 뭐 전형적인 이 어시고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독특한 무늬를 한 이 녀석은 입술만 노래서 옐로우 립이라 불리는데요. 그루퍼 종류에 속합니다. 너 누구야? 아유, 너 누구니? 이번에도 작은 녀석이 걸려 나왔습니다. 누구야? 작은 녀석이 커다란 미끼를 물고 나온 것이 가상합니다. 라프라프라는 게 걔인가 봐요. 아이고 참. 와. 네. 이거. 아, 지금 뭐가 좀 된다 싶었는데 쇼핑도 잘 되고 지금 바람 방향도 괜찮았는데, 아이 뭐 된다 싶으면 조그만 놈들이 먹어버리고. 아니, 그런데 아까 그 녀석일까요? 보보스 선장도 똑같은 라프라프를 낚았습니다. 바닥층 어종이 탑워터를 물고 나왔으니 우리나라의 놀래미에 버금가게 먹성이 상당한 녀석인가 보군요. 팔라우의 낚시 대상어는 무궁무진합니다. 힘의 상징인 바라쿠다도 때를 지어다닐 만큼 많고, 트레발리 종류도 블루핀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단연 으뜸은 자이언트 트레발리입니다. 이외에도 상어나 세일피쉬, 다양한 튜나 종들이 있는데요. 플라이 낚시의 대상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전혀 이제 낚시를 해보지 않은 팔라우, 그리고 이제 낚아보지 않은 대상어, GT, 그리고 또 뭐 스킵잭 같은 그런 어종을 상대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들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태풍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태풍이 나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영향이 상당히 많아서 이 대형 어종들이 지금 이 피딩을,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휴 힘들다. 팔라우에서의 첫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홀리 피셔맨. 어휴. 많이 지친 모양입니다. 아이고. 어휴. 그 와중에도 놓친 고기만 떠오릅니다. 그 상어나 그 바라쿠다가 큰 놈 그것도 쫓아왔었는데, 아유, 그 놈을 잡아야 돼. 이국에서의 첫날 밤, 낚시를 하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또 그냥 보내기에는 아쉬움이 남아 밤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후진국이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뭐 야자수 나무도 있고 밤 야경이 되게 소박하고 괜찮네. 관광국가이긴 하지만 2만 명의 인구 중 70%가 모여 산다는 수도 코롤의 밤 풍경은 매우 소박합니다. 괌이나 피지 등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개발이 덜 된 느낌인데요. 이런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흥청망청하는 관광지의 밤보다 오히려 더 정감이 있어 좋습니다. 여기 일식집인가 보네. 물고기 어짜를 3개나 봐서 오늘 상당히 뭐 이번에 아주 조가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코롤 시내의 간판 중에는 유독 일본어와 한자어로 된 간판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한국 식당도 3군데 정도 있고 교민도 80여 명 가까이 되지만, 우리나라 등에 알려지기 전에는 팔라우를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일본과 대만에서 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토산물 가게구나.
시내에서 유독 홀리피셔맨의 눈길을 붙잡은 곳은 여기서도 팔라우의 전통 토산품 가게입니다. 눈길을 붙잡은 토산품은 원주민들이 깎은 목각상들인데요. 팔라우만의 독특한 형상들이 이채롭습니다. 헬로. 선물이라도 사볼 생각으로 본격적인 구경에 나섭니다. 여기도 각양각색의 목각상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군요. 이게 지금 사냥하고 이 물고기 잡아서 진상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그냥 그림을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역사구나. 팔라우의 역사를 이렇게 다 가장 대표적인 이 그런 문양이라고 하네요. 진짜 어디 하나 전부 다 이 물고기, 뭐 맹그로브 나무하고 오크 그런 걸로 다 만들었구나.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섬나라인 만큼 목각상의 주제는 대체로 바다나 물고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Monkey skull. This one. 재미있는 원숭이상이 눈에 띕니다. How much? Sorry, this is not for sale. It's my collection. More here, and this one over here, the same design. 아유. 아, 이게 진짜 되게 재밌고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판매용이 아니라 그러네. 개인 소장품이라 아깝네. 아, 예쁘네. 조금은 아쉽게 발길을 돌립니다. Thank you. Night. 좁은 코롤 시내지만 한참을 누비고 다니니 갈증이 난 홀리피셔맨. 다음날 낚시를 위해 술은 마실 수 없고 목이라도 죽일 생각에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음료수 판매점에 들릅니다. 저게 그냥 잘 안 깨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저거를 호텔에서 한번 깨먹는다고 호텔벽에다 무지하게 떠갖고 깨졌는데 막 다 흘러버린 거예요. 그게 전에 그 뭐 캐스터웨이인가 그 영화에서처럼 열심히 깼는데 줄을 흘러버리더라고요. 오늘은 직접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시원하게 맛있게 사고. 예, 오케이. Avocado.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허탈했던 기억이 있는 코코넛. 오늘은 능숙한 솜씨로 마련된 코코넛을 제대로 맛볼 수 있겠네요. This is roll. 땡큐. 와, 시원하네. 어우, Can I get 면 먹으면 마시니까 오늘 갈증이 그냥 싹 해소가 되네요. 아, 많이 들어있네. 전에 이렇게 막 깨져갖고 막 흘러내릴 때는 별로 안 많은 것 같았었는데 많네. 아, 맛있다. 시원하고 달콤한 코코넛 한 잔에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팔라우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이제 이 코롤 시내를 이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이 나라 자체 그리고 이 시내 자체 그 사람들 모든 것이 아주 소박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처럼 길진 않았지만 한 2차 대전 때 짧게 한 2, 3년 정도 일제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를 같이 겪었던 이 나라들입니다. 팔라우가.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 더 동병상련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팔라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태평양 점령사령부가 세워졌던 곳으로 섬의 곳곳에 요새나 탱크, 전투기 등의 잔해가 남아 그때의 참상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에게는 뒤늦게 알려졌지만 징용과 위안부로 끌려온 수많은 한국인들의 원혼이 잠들어 있는 땅이기도 하죠. 많은 감회와 생각들 속에서 팔라우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물살을 가르며 홀리피셔맨의 탐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향하는 포인트는 어제와는 반대 방향인 코럴 아일랜드의 서쪽입니다.
이 지역은 필리핀 바다와 직접 맞닿고 있는 곳으로 역시 밀키웨이입니다. 고기들이 이제 큰 고기들이 나오면 작은 고기들이 막 도망가고 큰 고기는 막 쫓는 그런 피딩 장면이 많이 목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는 전혀 그런 건 지금 구경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린 종류들, 스킵잭 같은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피딩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아주 진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낚시해야 될 것 같아요. 선장이 플라이 낚시에 적합한 튜나 등의 어종이 많은 곳을 안내했는데요. 전날에 비해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경험도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않고 힘껏 대를 던져넣습니다. 바람 때문에 라인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 오! 왔어! 아! 씨! 줄이 터졌어. 아! 마이 갓! 엄청나게 큰 GT였는데 와! 오 마이 갓이다 진짜. 지금 벨리체 날아가 버렸어요. 하이. 마이 뽀뽀. 첫 입질부터 오, 기다리던 마이 갓. GT의 입질을 받았는데 줄이 늘어진 탓에 챔질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나 봅니다. 딱 떨어지자마자 딱 끄니까 그냥 때렸는데 떠다니는 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깝고 가슴 쓰린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새롭게 채비를 정비합니다. 입질을 확인한 만큼 채비는 첫 번째와 동일한 형태의 보다 큰 포퍼를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버스 선장에 대해 무언가가 걸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제대로 제압이 안 되는 모양이군요. You can go in like that, follow it, go ahead, and I'll just keep the engine back. 아무래도 고기가 암초를 파고들어서 끼어버린 모양이군요. Follow the line. 그런데 이때 갑자기 랜스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16살 랜스가 산호초에 걸린 고기를 놀래켜서 빠져나오게 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죠. 물에 뛰어든 랜스는 능숙하게 헤엄을 치더니 고기가 낀 곳으로 잠수를 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팔라우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는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드디어 랜스가 고개를 내밀고 그의 활약에 고기가 다시 움직이자 선장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애를 먹인 녀석은 바로 이 레드 스냅퍼였군요. 임무를 잘 수행한 랜스는 익숙하게 헤엄을 쳐나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다와 물고기, 수영에 익숙합니다. 상당히 묵직한 녀석인데요. 홀리 피셔맨도 포즈를 취해봅니다. 동남아 쪽은 2차 대전 최대의 격전지예요. 특히 이제 스몰 때 이제 구축함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속 안에 많이 깔아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포탄이나 그런 어떤 전쟁 그 잔해들을 이쪽에다 많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고기들이 수온 중독된 그런 고기들이 많아요. 동남아시아에 특히 이제 바닥층에 많이 머무는 이 돔 종류 그리고 그루퍼 종류들을 드실 때는 꼭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근데 이쪽 팔라우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힘겹게 낚은 녀석이지만 손맛으로 만족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보버스 선장의 포퍼는 고기들의 이빨 자국으로 상처투성입니다.
수많은 대형어들을 낚아냈던 영광의 상처들이지요. 맨발로 능숙하게 줄을 고정하고 채비를 묶는 모습에서 그의 오랜 경험이 느껴지는데요. 그는 낡은 퍼퍼지만 늘 바늘만은 새 것으로 교체해서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멀리 채비를 날려보내는 보버스 선장. 그의 모습에서 오랫동안 바다와 섬과 함께해온 낚시인의 평온하고 자연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한편 아직 이렇다 할 손맛을 보지 못한 홀리 피셔맨은 마음이 바쁩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낚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대를 가르며 줄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입질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왔었거든요. 그러니 이거 정확하게 이 망망대해지만 그러니까 암초가 시작되는 곳. 그 암초 위에서 덮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암초가 시작되는 곳. 그 바로 옆에 그런 데서 먹는 것보다 샀습니다. 왔어! 왔어! 드디어 홀리 피셔맨에게도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또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GT의 손맛이 확실했는데요. 제대로 챔질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챔질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거기서 챔질 한 번 하고 말았을까? 지금 오늘 지금 몇 마리째 지금 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람 때문에 채비가 멀리 날아가지도 않는 데다 조류가 밀려 들어오면서 라인이 휘어져서 줄을 당겨도 액션이 제대로 나와주질 않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채비를 던져 넣으며 입질을 기다려보지만 한 번 놓친 입질은 쉽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옆에 끼고 있으니까 챔질 타이밍을. 지금 또 때렸는데 또 빠졌어요.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군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끈기 있게 채비를 던져보는 홀리 피셔맨. 아주 큰 거 같진 않은데. 바람과 조류가 받쳐주지 않는 데다 무거운 13번 로드를 사용하는 터라 체력 소모도 극심합니다. 환초대 위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무동력 상태인 배는 조류를 따라 어느새 먼 바다로 벗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배를 다시 환초대로 옮깁니다. 바람이 너무 세요 지금. 캐스팅은 어떻게 하겠는데 리트리브 할 때 뒤에 라인이 막 날아다녀 갖고 두 손으로 있는 힘껏 캐스팅을 해보지만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으니 라인 관리는 여전히 힘이 듭니다. 조리와 배의 방향도 서로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동을 끈 상태죠? 지금 물이 흘러오는 방향하고 캐스팅하는 방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가 왼손으로 던질 수도 있는데 던진 다음에 라인 추스릴 때 이게 벌써 떠내려 버린다고 저렇게. 그리고 오른손으로 던질라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줄까요? 배를 이렇게 방향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방향. 이게 바람 때문에 안 되는데 바람 때문에. 그러면 저 안으로 들어가죠. 없어요?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플라이 낚시이다 보니 선장도 홀리 피셔맨도 사인이 맞지 않아 힘이 듭니다. 흔들리는 배전에서
힘들게 캐스팅을 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현장입니다. 기다리는 미터급 자이언트 트레발리와 바라쿠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과연 만날 수는 있을지. 놓쳐버린 입질들이 더욱 아까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홀리피셔맨의 사전에 포기란 없는 법. 부지런히 채비를 다시 정비합니다. 일단 히트 시키고 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훅이 잠겨갖고 캐스팅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외바늘을 써서 정확한 타이밍에 챔질을 하고 일단 파핑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늘하고 바란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훅이 나를 즐겁게 해줄까? 오늘도 현지인들이 즐기는 형태인 탑워터 계열의 훅으로 공작 중인데요. 과연 루어처럼 반응을 받을 수 있을런지. 왔어! 진짜 이게. 아유, 뭐야. 아유. 이런 어렵게 입질받은 녀석이 이렇게 조그만 타이거 피쉬네요. 홀리 피셔맨 허탈하고 기운이 빠질만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작지만 이 녀석도 이빨만큼은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히트를 시켜서 진짜 뭐야 큰 놈이 한 놈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부진에 지쳐버린 홀리 피셔맨. 그저 허탈한 듯 웃음만 나옵니다. 열대의 바다인 만큼 무더위도 그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오늘 낚시를 하면서 한 1m 50 정도의 바라쿠다가 저희 훅을 바로 이제 코앞까지 쫓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버저비트라고 하는 고기, 그러니까 마지막 캐스팅에서 아주 큰 입질을 받아냈었는데 제가 방심을 한 사이에 0. 몇 초의 이 실수로 지금 아깝게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빠졌다. 또 한 번 입질을 놓친 모양이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죠? 잡다 걸려. 빠졌어? 아직 빠지지 않았나 봅니다. 줄이 늘어져 있어서 몰랐던 모양인데 팽팽해진 대만큼 기대감에 부푼 홀리 피셔맨.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신중하게 녀석을 제압해 나갑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종을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과연 기다리던 GT일까요? 그러나 주인공은 블루핀이군요. 자이언트 트레발리는 아니지만 트레발리종인 블루핀입니다. 한참 만에 비축비축 몸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넓적해야 끝이 옆으로 좀 있어. 길고 긴 실랑이 끝에 녀석을 만나자 이제야 맥이 풀립니다.
트레발리 가문의 명성처럼 작지만 당찬 손맛을 보여준 블루핀입니다. 진짜 백킹을 차고 나가는데 얼마나 차고 나간지 뭐 한 30m 이상을 차고 나간 것 같아. 야, 네가 날 살렸다. 어휴, 블루핀입니다. 오늘 저를 살린 블루핀입니다. 야, 진짜 네가 날 살렸다.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된 팔라우 플라이 낚시 탐사.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역시 험난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 속에서 도전 정신 하나만으로 시작된 탐사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냈습니다. 60cm 정도의 작은 녀석이지만 불가능이라는 편견을 딛고 일궈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해외 낚시 온다고 항상 작은 고기를 낚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대한 자기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야 이제 더 훌륭한 조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멋있는 낚시는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누가 뭐 만들어 나가고 누가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 모두가 도와줄 뿐이지 진짜 제대로 된 낚시는 자기가 해야 돼요. 역사적인 팔라우에서의 첫 플라이 낚시 탐사. 홀리 피셔맨은 기분 좋은 첫 발자취를 남겼습니다.